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밤 8시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야식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치킨, 라면, 떡볶이, 과자, 맥주. 저녁을 먹고도 밤 10시가 넘으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식탐이나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고 세포 수준에서 대사를 교란하고 당뇨와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이 밤에 특히 위험한지, 왜 그것이 수면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꼭 뭔가를 먹어야겠다면 어떤 선택이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지까지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몸이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졸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 췌장, 위장, 지방세포, 심지어 면역세포까지 몸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이 시계들은 일제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쉬어야 한다. 소화를 멈춰라. 인슐린 감수성을 낮춰라. 지방분해 모드로 전환하라. 몸은 밤 시간을 정화와 회복의 시간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쉬려던 기관들이 갑자기 다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축적되면 세포는 늙고 혈관은 망가지고 뇌는 제대로 청소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41,744명을 대상으로 평균 8.7년간 추적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야식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과 당뇨로 인한 사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38% 높았고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고열량 음식을 먹은 그룹에서는 당뇨 사망 위험이 2배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리 방식이나 음식의 종류가 아닌 오직 먹는 시간만의 차이였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는 수면과 수명의 연결고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면 부족은 식단, 운동, 외로움보다도 기대 수명을 더 강력하게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40세 기준으로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남성은 평균 2.3년, 여성은 1.8년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먹는 음식이 수면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즉 야식이 수면을 망가뜨리고 수면 부족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면 이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명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녁 8시 이후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특히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높은 음식입니다. 과자, 흰빵, 떡, 라면, 흰 쌀밥, 달콤한 음료, 아이스크림. 이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급등시킵니다. 낮에는 인슐린이 이 혈당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저녁 늦게 고당분 음식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낮 시간에 비해 훨씬 높고 오래 지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사 직후 참가자들의 혈당 수치는 평균 18% 더 높게 상승했고 코르티솔 수치도 5% 높아졌습니다. 높은 혈당은 수면 중 뇌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혈당 반응이 뇌를 깨워 수면을 중간에 끊어놓기도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불면과 연관된다는 것을 직접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은
불면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었으며 이 연구팀은 혈당 급등과 급락이 수면 시작과 유지를 방해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초과 공식품 섭취 빈도와 야식 행동이 결합될 때 수면의 질이 가장 크게 저하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 행동이 겹칠 때 뇌와 대사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단순 합산이 아닌 배가 되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고열량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전류 음식들. 이 음식들은 위 배출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즉 위가 소화를 마치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눕는 순간 위산이 식도 방향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위식도 역류가 발생하면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각성이 일어나고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과 렘 수면에 진입하는 것이 방해받습니다. 수면 중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은 뇌가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이 단계들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것은 매일 밤 뇌와 몸의 자기 복구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고지방 야식이 수면 중 지방 연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고열량 식사를 한 경우 수면 중 지방을 연소하는 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느라 지방을 태울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체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절대 밤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이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빠르게 잠들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취에 가깝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용량의 알코올도 렘 수면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량에서는 렘 수면이 최대 40%까지 억제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렘 수면은 감정 처리, 기억 통합,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활동의 황금 시간입니다. 알코올은 이 시간을 빼앗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면 중 탈수를 일으키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며 수면 후반부의 각성 빈도를 높입니다. 술을 마신 날 밤은 오래 자도 다음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렘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취침 3시간 전까지는 마셔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수면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네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의 야식 문화에서 매운 음식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떡볶이, 불닭볶음면, 매운 족발. 그런데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은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수면에 결정적으로 나쁜 이유는 수면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체온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과정에서 몸의 심부 체온은 약 1도에서 2도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뇌에게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캡사이신이 체온을 높이면 이 냉각 과정이 방해받고 서파 수면, 즉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그 비율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에 타바스코 소스와 겨자를 추가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서파 수면과 2단계 수면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카페인의 반감기를 생각하면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체내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즉 오후 4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절반이 여전히 자정의 활성 상태로 혈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마신 커피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유발 물질의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계속 쌓여서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카페인이 이것을 막으면 피로는 쌓이지만 잠은 오지 않는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콜라, 에너지 드링크, 녹차, 초콜릿, 심지어 일부 통증 완화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저녁 늦게 고염분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신장은 밤 동안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려 하면서 소변 생성량을 늘리고 이는 수면 중 야간 배뇨로 이어집니다. 수면이 중간에 끊기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밤늦게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의 나트륨 재흡수 메커니즘이 변화하면서 수면 중 코충혈과 수면 방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한 봉지에 약 1700mg에서 2000mg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야간에 신장과 심혈관계에 가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야간에 일으키는 대사적 혼란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야간 지방 연소의 차단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4시간 늦게 먹는 것만으로도 지방 분해 능력이 저하되고 지방 조직의 유전자 발현이 지방 축적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시간이 우리 유전자의 발현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45% 이상을 오후 5시 이후에 먹는 사람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202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과 수명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 10시에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의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혈당이 급락하면서 뇌가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위는 소화를 하느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것이 체온을 올립니다. 체온이 올라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렘 수면이 부족해집니다. 뇌의 글림프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반복되면 몇 년 후 그것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을 2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이 악순환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시간의 마감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저녁 7시에서 8시를 마지막 음식 섭취 시간으로 정하고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시간 제한 식사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사를 10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대사증후군 지표를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30분만 일찍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정말 허기를 느낀다면 허용되는 선택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고 소화 부담이 적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소량의 식품들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소량의 따뜻한 무가당 우유 한 잔은 멜라토닌, 전구체를 공급해 오히려 수면을 돕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열알 정도의 견과류 소량은 마그네슘을 공급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키위 한두 개는 세로토닌 계통의 수면 유도 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나나 반 개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이것들은 예외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밤에 먹지 않는 것이지만 먹어야 한다면 이 범주 안에서 소량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저녁 루틴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게 됩니다. 밤 8시 이후에 냉장고를 향하는 충동이 올 때 대신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손에 들거나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습관은 대체로 끊기지 않고 대체됩니다. 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단순히 참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1일차에는 오늘 저녁부터 마지막 식사 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몇 시에 마지막 음식을 드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일차에는 마지막 식사를 어제보다 30분 일찍 마무리합니다. 3일차에는 저녁 식사 메뉴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높여 포만감이 오래가도록 합니다.
4일차에는 저녁 8시 이후에 먹고 싶은 충동이 올 때 허브티나 따뜻한 물로 대체합니다. 5일차에는 술을 마신다면 취침 3시간 전까지만 마시고 그 이후로는 물만 드십시오. 6일차에는 카페인 섭취를 오후 2시 이전으로 완전히 제한해 보십시오. 7일차에는 지난 6일간의 수면의 질 변화를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몸이 보내는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면이라는 가장 강력한 회복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계를 재정비하고 뇌를 청소하고 노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 의사가 매일 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녁 8시 이후에 냉장고를 닫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당뇨, 위식도, 역류질환, 수면 장애 등 특정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식습관 변화를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전문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치료나 처방의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야식을 즐기는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냉장고 문을 닫는 그 작은 결정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